66세, 나중에 말고 지금 떠났습니다. 66이 되니까요. 나중에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쉬어야지. 나중에 나를 좀 챙겨야지. 근데요. 나중에는 그냥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채로요.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애들이 공항에서 뛰어다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리모컨만 만져요.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이 뭔지 아세요? 거실에서 리모컨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리모컨은 여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권 대신 리모컨을 들고 살았어요. 가족 단톡방을 열어봤어요. 알림이 없어요. 제가 남긴 말만 조용히 있어요. 엄마 밥 먹었다. 엄마 병원 다녀왔다. 엄마 오늘 춥다. 엄마 TV에 여행 나온다. 엄마도 나가고 싶다. 답이 없으면요. 내가 혼잣말 하는 사람 같아요. 혼잣말도 꾸준히 하면 라디오인데 저는 청취자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혼자 말했어요. 야, 너는 평생 남 기다리다 끝낼 거야. 너는 너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마. 그리고 TV를 껐어요. 방이 조용해지니까 제 마음 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네. 아직 하고 싶은 게 있네. 나 세계 일주 간다. 진짜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시킨 거예요. 세계 일주라 해도요. 진짜 지구 한 바퀴는 아니에요. 시니어형 세계 일주예요. 한 나라씩 천천히. 무릎이 울기 전에 쉬어가고, 배가 울기 전에 먹어가고, 겁이 울기 전에 웃어버리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출발. 그 글씨가 떨렸어요. 손이 떨린 게 아니라 마음이 떨렸어요. 손 떨림은 파스로 해결되는데 마음 떨림은 파스가 없더라고요. 통장을 열어봤어요.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못 갈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겁이었어요. 공항에서 길 잃으면 어떡하지? 영어 못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밥 먹다 체하면 어떡하지? 체하면 누구한테 말하지? 그 생각하다가 제가 벌써 체할 것 같아서 생각을 멈췄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이거 안 하면 나는 평생 어떡하지만 하다가 끝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머리부터 했어요. 여행은 머리부터입니다. 머리가 단정하면 인생도 단정해지는 기분이 있거든요. 물론 기분만요.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미용사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말했어요. 나 여행 가. 미용사가 자동으로 대답했어요. 어머, 제주도요. 제가 더 크게 말했어요. 해외. 미용사 손이 멈췄어요. 어머님 혼자요. 응, 혼자. 미용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왜요? 내가 연애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요. 미용사가 빵 터졌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연애하러 가요? 여행이 연애죠.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여행이 운동이에요. 공항에서 뛰어야 하니까요. 미용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파마 말고 체력부터 하셔야겠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체력은 이미 포기했고 머리라도 살려야죠.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좀 단정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어요. 이제 나는 누가 봐도 해외 갈 사람이다. 표정만 보면요. 집에 와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먼지가 펑 올라왔어요.
제 인생도 같이 펑 올라온 것 같았어요. 약을 챙겼어요. 파스를 챙겼어요. 무릎 보호대를 챙겼어요. 소화제를 챙겼어요. 멀미약을 챙겼어요. 안약을 챙겼어요. 근데 안약은 왜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웃다가 울다가 눈이 건조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일 고민한 게 있어요. 고추장. 외국 음식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해외까지 갔어. 가방에서 고추장 꺼내는 순간 제가 제 자신한테 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은 뺐어요. 대신 김을 넣었어요. 김은 국적이 없어요. 김은 인류애예요. 김은 비상식량이고 비상식량은 마음의 보험이에요. 영어 책도 꺼냈어요. Hello, thank you, excuse me. 거기까지 읽고 덮었어요. 저는 배우는 속도보다 덮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제 인생 특기예요. 그래서 번역기 앱을 깔았어요. 지도 앱을 깔았어요. 교통 앱을 깔았어요. 환율 앱도 깔았어요. 근데 환율 앱은 켜면 마음이 울렁거려요. 숫자가 제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환율 앱은 필요할 때만 보고 평소에는 마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로밍도 알아봤어요. 로밍. 이 단어 자체가 공포예요. 로밍을 켜면 돈이 자동으로 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켜야죠. 길을 잃어도 연락은 해야 하니까요. 제가 길을 잃는 건 자신 있어요. 집에서 공항 연습을 해봤어요. 여권을 꺼내서 사진을 봤어요. 여권 사진 속 제 표정은 민원인 표정이었어요.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도장 찍어달라는 얼굴. 거울을 보고 말했어요. 나는 민원인이 아니다. 나는 여행자다. 근데 여행자 표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웃으면 여행자 같잖아요. 근데 웃으니까 주름이 더 진해져요. 주름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주름은 제 역사니까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왜? 나 여행 가려고. 어디? 해외. 정적이 딱 오더라고요. 그 정적은요. 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기 켜는 정적이에요. 영어 못해도 사람은 살아. 혼자. 응. 엄마 영어 못하잖아. 영어 못해도 사람은 살아.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증거야. 아들이 한숨 쉬더니 물었어요. 돈은 있어. 그 질문이요. 현실적이라 더 웃기고 더 서운해요. 엄마 괜찮아 보다 돈은 있어가 먼저 나오니까요. 내 돈으로 가. 아들이 급히 말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엄마 혹시 부족하면 내가 조금 됐어. 너는 너 생활에 전화를 끊고 원래는 씁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키워서 이제는 자식이 나를 걱정하네. 근데 나는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내가 나를 데리고 가기로 했지. 10분 뒤 문자가 왔어요. 엄마 공항 갈 때 택시 타. 그리고 제발 로밍 켜. 그리고 제발 공항에서 영상통화 걸어. 그리고 제발 면세점 들어가면 나한테 말해. 면세점 들어가면 말해. 이 말이 왜 이렇게 웃기죠? 면세점이 미로인가 봐요. 아들은 이미 알고 있나 봐요.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현관문 닫는 소리가 탁 나요. 그 소리가 결심 도장 같았어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세계 일주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 제가 말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기사님이 말했어요.
무서우면 간다는 거죠. 안 무서우면 안 가요. 기사님이 갑자기 명언을 던졌어요. 저는 존경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신호에서 급정거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쏠렸어요. 존경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명언은 인정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들 너무 빨라요. 저만 너무 느려요. 저는 속으로 계속 말해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면 안 늦는다. 근데 공항에서는 천천히 가면 늦어요.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화면이 저를 쳐다봐요. 저도 화면을 쳐다봐요. 둘이 기싸움이 시작돼요. 여권을 스캔하래요. 돼요. 안 돼요. 다시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돼요. 안 돼요. 뒤에서 줄이 길어져요. 제가 국가적 민폐가 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제 뒷목을 보는 기분이에요. 실제로는 안 보는데 제 마음이 이미 수치심을 켰어요. 젊은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여권은 뒤집어서 대셔야 해요. 아, 앞면이 아니라 뒷면. 인생도 그렇다. 앞면만 고집하면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지금은 철학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진행해야 해요. 좌석 선택. 창가. 복도. 창가는 떨어질 것 같고, 복도는 어깨에 치일 것 같고, 저는 결국 복도를 눌렀어요. 왜냐하면 어깨는 현실이고, 떨어지는 건 상상이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현실파예요. 짐 붙이러 갔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라이터 있으세요? 저는 억울해서 말했어요. 라이터는 없고요. 파스는 있어요. 직원이 웃었어요. 어머님 파스는 위험물 아닙니다. 그 말이 웃겼어. 저는 파스를 더 당당하게 넣었어요. 내 파스는 합법이다. 보안 검색대로 갔어요. 물을 버리래요. 제가 물을 들고 잠깐 서 있었어요. 이건 내 물인데, 내가 샀는데, 왜 버려? 근데 직원이 또 말해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원샷. 물을 한 번에 들이켰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드시면 체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미 체했어요. 공항에서요. 신발 벗고, 벨트 풀고, 가방 열고, 저는 점점 죄인이 돼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다 벗기죠. 여행이란 사생활을 내려놓는 연습인가 봐요. 통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은 곧바로 길을 잃습니다. 이건 세계 공통 법칙이에요. 탑승구를 찾아가요. 너무 멀어요. 공항이 아니라 도시예요. 저는 공항에서 이미 한 번 여행했어요. 걸어서요.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방송이 나와요. 뭔가 바뀌었대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요. 저도 본능으로 따라 일어나요. 시니어는 군중을 따라가면 일단 1차로 안전합니다. 근데 따라갔더니 제가 엉뚱한 쪽이에요. 전광판에 제 비행기가 없어요. 저는 안내 직원에게 갔어요. 저기요. 저 일본 도쿄 가야 하는데요. 직원이 물었어요. 비행편 번호가 뭐예요? 저는 티켓을 꺼내서 손가락으로 찍었어요. 여기요. 이 글자요. 이게 제 운명이에요.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반대편이에요. 지금 빨리 가셔야 해요. 저는 뛰었어요. 숨이 찼어요. 그래도 뛰었어요. 도착했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여유 있게 오셨어요. 여유요. 제가요. 지금 심장이 밖에 나왔는데요. 앉았어요.
그때 아들 문자가 떠올랐어요. 면세점 들어가면 말해. 저는 면세점을 쳐다봤어요. 면세점은요. 입구가 호텔 로비처럼 화려해요. 근데 출구는요. 미로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이 맞았어요. 저는 호기심에 들어갔어요. 향수 냄새가 확 나요. 저는 향수 이름을 모르는데 가격만 보고 알아요. 이건 내 월세 한 달이구나. 직원이 다가와요. 향수 시향해 보실래요? 저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요, 파스 향으로도 충분해요. 직원이 빵 터졌어요. 어머님 파스도 향수죠. 그 말에 제가 또 웃었어요. 어쩌다 제가 면세점에서 파스 홍보대사가 됐죠. 저는 구경만 하고 나가려는데 출구가 안 보여요. 입구로 다시 가면 될 것 같은데 입구가 안 보여요. 저는 자꾸 화장품 코너로 돌아와요. 제가 화장품을 살 얼굴이 아니라 길을 잃을 얼굴이랐어. 직원이 저를 계속 쳐다봐요. 저는 결국 직원이 손짓으로 알려줘요. 근데 손짓이요. 면세점에서 손짓은 방향이 아니라 유혹 같아요. 이쪽이 출구인데 이쪽에 립스틱도 있어요. 이 느낌 겨우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받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어디야? 제가 말했어요. 나 지금 면세점 탈출했어. 아들이 말했어요. 탈출이라고. 엄마 진짜 갔구나.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나 진짜 갔지. 나 지금 인간 미로 게임하고 왔지. 그때 저는 충전기를 찾았어요. 없어요. 저는 순간 누가 내 충전기를 훔쳐갔나 의심했어요. 제가 제 기억력보다 남을 먼저 의심했어요. 이건 인생의 나쁜 습관이에요. 가방을 다 뒤졌어요. 없어요. 안내 직원에게 갔어요. 저 충전기 잃어버렸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충전기요? 저는 말했어요.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충전이 됩니다. 직원이 멈췄다가 웃었어요. 어머님 그건 충전기면 다 그렇습니다. 결국 충전기는 제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뛰다가 주머니에 넣어두고 잊었더라고요. 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 적은 도둑이 아니라 내 기억력이다. 비행기에 탔어요. 좌석 번호를 또 헷갈렸어요. 옆자리 여성이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기내식이 나왔어요. 치킨 오어 비프. 번역기는 또 먹통이에요. 로밍을 안 켰나 봐요.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옆자리 여성이 말했어요. 치킨은 닭이고 비프는 소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치킨. 승무원이 웃었어요. 오케이. 저는 속으로 박수쳤어요. 닭을 말할 줄 아는 국제인. 치킨을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포크가 통로로 굴러갔어요. 제가 잡으려다 옆 사람 무릎을 톡 쳤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포크보다 먼저 굴러가네요. 옆 사람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웃는 게 제 무기예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둥둥 떠 있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요. 내가 진짜 떠나고 있네. 내가 나를 데리고 떠나고 있네. 일본 도쿄에 도착했어요. 조용해요. 정돈돼 있어요. 도쿄는 저를 안정시키는 도시예요. 입국 심사 도장을 쾅 받고 화장실에 갔어요. 버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피요요요. 새 소리가 나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당황해서 다른 버튼 눌렀어요. 이번엔 바람이 나와요.
제가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도쿄는 인간을 너무 세심하게 케어한다. 소리도 바람도 다 해준다. 마지막으로 물 내리는 버튼을 찾아 눌렀어요. 그제야 살았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작은 승리를 했어요. 전철 타려는데 카드가 필요해요. 또 기계예요. 한국어가 없어요. 영어를 눌렀다가 무서워서 일본어를 눌렀어요. 왜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영무원이 조용히 와서 손짓으로 알려줘요. 제가 따라했어요. 카드가 나왔어요. 전철에 탔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요. 제 배에서 꼬르륵이 나요. 꼬르륵이 방송 같아요. 저는 급하게 편의점으로 갔어. 주먹밥을 샀어요. 포장을 뜯는데 또 어려워요. 일본 포장은요. 천재들이 만든 퍼즐이에요. 옆 학생이 조용히 도와줬어요. 저는 그 순간 도쿄는 조용하지만 친절은 선명하다고 느꼈어요. 주먹밥을 한 입 먹는데 너무 뜨거워서 제가 한국말로 말했어요. 아뜨뜨뜨. 근데요. 그 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옆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치, 아치이가 뜨겁다래요. 근데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뜨뜨도 국제어다. 시니어는 이런 걸로 자신감을 얻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어요. 지도 화살표가 자꾸 반대로 가요. 제가 반대였어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본 일본 학생이 웃었어요. 저는 스미마생만 외치고 손으로 호텔처럼 생긴 제스처를 했어요. 학생이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또 길을 잃었어요. 도쿄는 골목이 많고 저는 방향 감각이 없고 그 조합은 끝이 없어요. 결국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 직원이 종이에 지도를 그려줬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나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종이가 날아갔어요. 저는 또 뛰었어요. 도쿄에서도 뛰어요. 저는 세계 일주가 아니라 세계 달리기예요. 라멘집에 갔어요. 자판기 주문이에요. 티켓이 6장 나왔어요. 제가 표를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직원이 티켓을 달래요. 제가 아무거나 줬어요. 라멘이 나왔어요. 진짜 짰어요. 이건 나한테 너무 솔직한 맛이야. 제가 먹는 내내 가방에서 티켓이 계속 나와요. 옆 테이블이 웃어요. 저도 웃어요. 저는 이제 표가 나와도 놀라지 않아요. 표는 제 운명이에요. 목욕탕에 갔어요. 비누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비누가 바닥에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저는 펭귄처럼 쫓아갔어요. 아주머니가 비누를 딱 잡았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안 나왔어. 숨으로 감사했어요. 도쿄에서 하루 보내고 저는 태국 방콕으로 이동했어요. 두 번째 나라는 방콕이에요. 도쿄가 안전벨트라면 방콕은 롤러코스터라던데. 저는 이미 공항에서 롤러코스터 탔거든요. 공항에서 짐을 셀프로 붙이라네요. 바코드 스캔이 안 돼요. 제가 티켓도 대고, 여권도 대고, 휴대폰도 대고, 마지막엔 제 얼굴도 대고 싶었어요. 직원이 와서 한 번에 해줘요. 기계는 젊은 손을 좋아합니다. 이건 세계 공통입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뜨겁고 습해요. 향신료, 냄새가 확 들어와요. 사람들의 에너지가 커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말을 엄청 해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번역기가 말해요. 저는 슬픈 만두입니다. 기사님이 배꼽 잡고 웃어요. 저도 웃어요. 저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방콕에서 나는 만두다. 호텔 체크인에서
이름 철자가 한 글자 다르대요. 심장이 내려앉아요. 근데 직원이 오케이, 오케이 해줘요. 오케이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팟타이를 먹으러 나갔어요. 팟타이 발음이 안 나와요. 팟타이, 팟타이. 사장님이 웃으면서 해줘요. 저는 또 국제인이 돼요. 계산할 때 동전이 우수수 떨어져요. 동전 줍다가 허리에서 소리가 나요. 태국 아주머니가 같이 주워주며 웃어요. 저도 웃어요. 제가 사람 냄새로 통하는 순간이에요. 툭툭을 탔어요. 번역기가 말해요. 나는 바삭한 오징어입니다. 기사님이 보석가게 들르자고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노, 노, 노. 저는 노가 제일 자신 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우비를 샀는데 우비가 찢어져요. 태국 아주머니가 자기 우비로 제 어깨를 덮어줘요. 저는 비 맞는데 마음은 따뜻해요. 사원에 갔는데 민소매라서 막혀요. 쇼를 빌려서 들어가요. 신발 신고 올라갈 뻔해서 또 노 들어요. 저는 오늘 노로 살아남아요. 마사지를 받는데 아야 했어요. I am okay but I am old 했어요. 마사지사가 웃고 저도 웃어요.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복근 운동까지 하고 나왔어요. 야시장에 갔어요. 매운 걸 먹고 눈물이 확 나요. 사장님이 우유를 줘요. 저는 우유 마시고 또 먹어요. 자존심이 메워졌거든요. 코끼리 바지를 흥정하려고 손가락, 이를 보여줬는데 2개 사는 걸로 통했어요. 번역기는 또 말해요. 나는 삶은 감자다. 저는 결국 바지를 2개 샀어요. 사장님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요. 저도 너무 웃겨서요. 여행은 계산이 아니라 기억이 남는 거래요. 저는 오늘 기억이 아주 많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제가 바지 봉지를 들고 야시장을 걷다가 어떤 단체 사진에 끼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어.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지 모르고 같이 서 있었어요. 누가 제 어깨를 딱 감싸요. 제가 놀라서 굳었어요. 사진사가 외쳐요. 1, 2, 3. 저도 따라했어요. 1, 2, 3. 찰칵. 그 사진 속에 저는 태국 단체의 멤버처럼 나왔겠죠. 손에는 코끼리 바지 2개 들고요. 표정은 환하게 웃고요. 세계 일주가 아니라 세계 침묵이에요. 숙소에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저는 파스를 붙였어요. 여행 와서 파스 붙이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근데 파스 붙이면서 웃음이 나요. 오늘 나는 만두였다가 오징어였다가 감자였다. 사진에도 찍혔다. 바지도 2개다. 파스도 붙였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배운 영어. No, okay. 치킨. 오늘 배운 태국어. 아마 웃음소리. 하하하.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더 웃겨요. 제가 내일 현지 투어를 신청했어요. 사원 투어를 신청했는데 집합 장소를 착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원이 아니라 수상시장 배를 타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음식으로 번역될 거예요. 만두, 오징어, 감자 다음이 뭔지요? 그건 다음 편에서 말할게요. 잎이 2마리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